자, individual star may exist for billions or even trillions of years. 야, 있잖아. 하나의 별이 존재를 할 거야. billions, 수십억. 또는 trillion, 그러면 이제 조예요. 수조. 수수년 동안 존재를 할 거야. 수십억, 수조. 가늠은 잘 안 돼요. 네. 수십억, 수조까지. 그래서 during the course of its lifetime, will undergo a sequence of radical changes. 아주 변화를 크게 겪을 건데, that affect its density, mass, and intensity. 여러분 이제 밀도라든지 질량이나 intensity인데요. 원래 intensity가 강도잖아요. 그쵸, 강도잖아요. 이거 얼마나 단단한가 그러기보다는 사실 광도. 특히 이제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빛의 강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별이니까 어떤 밀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질량이라든지 빛의 강도라고 보시면 돼요. 빛이 얼마나 밝으냐. 이렇게 해서 이것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겪어요. 그래서 referred to as stellar evolution이라고 불리며 the process occurs at an infinitesimal, 굉장히 극소수의 속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느린 속도로, 그죠? 빨리빨리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아주 굉장히 극소수의 속도로 이런 과정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observe, 직접 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몇 년이나 산다고 직접 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느리다. 대신 astrophysicist는 그럼 어떻게 얘를 진화를 아느냐, 바뀌는 거 어떻게 아느냐? Data glean, 아까 gather였죠? Gathered from the examination of hundreds of stars. 그래서 수백 개를 연구해가지고 얘가 어떤 단계구나. 그래서 그 단계를 연구하는 거예요. Each representing different stages of the stellar evolution. 자, 그래서 다른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긴 지금 문제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럼 2번부터 읽고 보시면 myriads of the observable stars 수많은 이 관찰할 수 있는 별들은 are found in the universe and they frequently occur. 그리고 이 별들은 발생을 해요. 생긴다는 얘기죠. 시작을 하는데요. 이렇게 occur. 별이 뭐 발생하겠어. 별이 생겨요. In vast clouds of dust. 먼지 구름에서 생겨요. 그리고 gas called nebulae, nebulae, 성운이라고 하는 가스에서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 시작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기냐. 그러니까 지금 radical change를 설명하겠죠. 구조는 간단해요. 그래서 얘가 탄생을 어떻게 하느냐. which function as a stellar nursery. 그래서 이 성운이 바로 별을 만들어내는 양성소예요. 여기에서 별이 만들어져요. 뿌연 곳에서. Within these molecular clouds are regions. 바로 이 구름 안에서요. 분자 구름 안에서 regions, 그 안에 뭐가 있냐면요. regions of concentrated interstellar matter. 뭔가 성간 물질, 그 뭔가 물질이 집중적으로 있는 곳이 이 성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뿌연 곳에 그 안에다가 유독에 뭔가 물질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 지역이 있게 되고요. As the density of these regions, 이 지역의 밀도가 점점 커지면서 often due to, 왜냐하면은 centrifugal, 원심력이 계속 돌아가면서 로테인이 생기기 때문에 뭔가 점점 모여, 원심력이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안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구심력인가요? 네. 아무튼 도는 힘에 의해서, 원심력이니까 도는 힘에 의해서 이 물질이 점점 밀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바로 컬랩스는 한쪽으로 이렇게 몰리는 거죠. 붕괴한다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의 무게 때문에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요. 붕괴해서 creating cores, 핵을 만드는데요. 심지어는 greater density, 더 큰 밀도를 지닌 그 핵으로 몰리게 돼요. 한쪽으로. 그래서 accompanied by higher temperature, 더 높은 온도를 동반하는. 그러니까 점점 이제 그 성운 속에서 물질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근데 이제 얘가 돌기 시작한대요. 어느 시점에서. 그러면은 돌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게 물질이 오게 되고 온도도 높아지고 밀도도 높아졌어요. 그래서 light emitted by this central point, 이 중심으로부터 이제 빛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원시성 단계예요.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원시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오로는 다시 말하면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얘가 원시성인데 자, remain obscured, 아주 되게 모호해. 아직은 분명하지 않아. 그런데 눈으로 봐서는 잘 안 보여. 이 말이에요. By thick areas of dust, 지금 그 성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dust and gas에 의해서 가려져가 잘 안 보여. 그런데 infrared wavelength로는 볼 수 있어.
이것을 빼고는니까 그래서 적외선은 볼 수 있어. 이 파장으로는. 자, 그리고 걔네들은 보통 정말 화려한 적외선의 스펙타클, 장관을 이루기도 하는데 as their emission of radiation, 이 복사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서 이 복사 에너지가 observed by surrounding, 그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 만약에 흡수를 하잖아, 에너지를. 그럼 되게 멋진 모습이 보여. 그 적외선에 의하면, 적외선 찍으면. 그래서 molecular fog 안에서 얘가 복살이 많아져가지고 복사 에너지가 그 흡수하면 멋있는 모습이 돼. 적외선으로. 그리고 눈으로는 안 보이는 단계이네요. 자, it is only 빛이 after, 그리고 이제 강조야. 바로바로 이때만이지, 이때 강조 구문인데요. 이제 내용상 물어볼 때도 그렇고 토플에서는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을 이제 내고 싶어. 그래서 이번 잘 읽어보시면 오로지 이때만, 이때 이후야. 이러다가 프로토스타가 produce enough radiation, 충분한 복사 에너지를 내보내면 말이지 어느 정도로, 자 여러분 enough to잖아요 원래. 이게 원래 이 정도로 충분한이라고 뒤에 있어요. 뭐 할 정도로 dispersion, 게 퍼뜨리는 거야. 그러면 그 물질을 뭔가 밖으로 분산시킬 수 있을 정도 힘이 생기면 복사 에너지가, 그래서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그 주변부에 그 물질을 보낼 수 있을 정도 에너지가 세니까 밖으로 이렇게 퍼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그 레이디에이션, 복사를 내보낸다면 말이지 바로 그때야. 뭐냐면 진짜 눈으로 보이는 그 가시 범위,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에서 그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애가 되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적외선으로만 보여. 그리고 우리 육안은 안 보이잖아. 하지만 뭐 보일 수 있는 범위에 나오는 건 바로 복사 에너지가 굉장히 세져가지고 주변에 있는 애들을 밀을 수 있을 정도야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단어를 보시면 매그니피센트가 화려하고 웅장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랜드죠. 멋진이란 뜻이고 A번이고요. 스펙트럼은 범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range가 되겠죠. C예요, 범위. 그럼 지금 2번을 읽으셨으니까 원시성에 의해서 내보내진 빛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특정한 어떤 내용을 물어보는 거죠. 빛에 대해서 무엇을 유추할 수 있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빛이 나온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빛이 나온 부분 다시 보시고 한번 답을 한번 올려볼까요? 오늘 좀 인원이 적어서 A번 답을 3번 답 한번 올려보실까요? 몇 번 하셨나요? 좀 올려봐요. 또 한 분 올리셨어요. 또 세 분, 두 분 더 올려보세요. 네, 올리시면 다 맞았네. 보면은 빛에 대한 얘기 여기 있잖아요. The light 여기부터 있잖아요. The light emitted by these central points. 자, 이 빛에 관한 얘기죠. 얘는 바로 잘 안 보이더라. 육안으로는 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가려져서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럼 여기 보면은 A번에 보면 측정할 수가 없다. 왜냐면은 이것에 가려져서 측정 여부가 뭘 측정하는지도 모르겠고 언급이 없죠. 그래서 뭐 특별한 장비가 가끔은 요구된다라고 했어요. 가끔은. 이 말이 중요한데 왜냐면 이제 초기 단계는 진짜 안 보여요. 근데 뒤에 보면은 또 가시범위에 들어올 때가 또 있거든요. 별마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 있을 때 같은 이 단계지만 사실은 처음엔 안 보였다가 보인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sometimes이라고 쓴 게 맞고 그 다음에 뭔가 특별 장비가 필요하겠죠. 육안으로 안 보니까 적외선을 볼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하다. B번 맞아요. 잘하셨고요. C는 it can observe much of the nearby matter. 그 주변에 있는 물질을 흡수한다. 뭔가 흡수로 지금 장난을 쳤지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복사 에너지가 뭐 이게 흡수가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주변 물질에 의해서 흡수된다. 방출되는 것이 그랬는데 이렇게 주어를 바꿔버려가지고 이 빛이 흡수한다 아니잖아요. 그리고 simultaneous explosion인데요. 동시에 뭔가 폭발이 일어나면 가스 폭발 얘기는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라이트 얘기를 했는데 왜 가스에 대해서 얘기하냐, 그죠? 정답은 B번이에요.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As the protostar gathers more and more, 점점 이제 진화를 했어. 근데 이제 원시성이 더 많은 물질을 모이기 시작했어.
그럼 점점 이제 또 커지겠지. 그리고 it begins to spin faster. 더 빨리 돌고. So further intensifying its density. 그래서 점점 강하게 하는데 그의 밀도와 온도가 점점 올라가. 그리고 결국에는 set off 시작을 하는데요. nuclear 이제 핵반응을 시작해요. 핵반응. 그래서 핵반응이 뭐냐면은 바로 별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핵반응이 생기면서부터 이제 진짜 별이에요. 이렇게 주기열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these reactions are essential to a star's survival. 그래서 이 핵반응이 사실 계속 일어나야 사실 얘는 별이에요. 계속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별의 생존에 필요한 것이고요. Sustained atomic thermonuclear 아까 전에 뭔가 이제 열 핵반응, 그죠? 열 핵반응, 그 원자의 열 핵반응을 계속 한다. 이 융합을 계속 유지하게 한다. 그런데 더 가벼운 물질로부터 무거운 물질로 되는 거예요. 핵반응은. 바로 이것이 모든 별의 에너지 소스이다. 그러니까 얘가 핵반응을 하면서 뭘 만드냐면은 가벼운 물질에서 무거운 물질로 계속 융합 반응을 해요. 다 녹이거나 뭐 합해버려요. 그래서 그 반응이 있어야만이 사실은 계속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준다. 조금 더 진화를 한다면 말이지 그 어린 애가 진화를 하면서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 계속해서 이렇게 융합이 일어난다. 응? 아까 말했듯이 가벼운 것에서 그 무거운 것으로 융합해서 바뀌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수소에서 헬륨이 되는구나. 그 핵에서. 그러면 얘 말은 뭐냐면은 수소가 light matter. 그 다음에 헬륨은 heavier matter구나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바뀐대요. 모양, 물질이. 수소가 헬륨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 과정이 뭐냐면 뭘 필요하냐면은 굉장히 높은 속도의 충돌을 원하는데 그 양자의 충돌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 온도에서 더 높은 온도에서 양자 충돌이 있어야 되는데 400만 도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양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요구한대요. 그리고 별들은 바로 그들의 삶을 사는데 주로 그러니까 아까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면서 삶을 보내고 있고 주기열 단계에서 바로 메인 시퀀스 단계라고 불립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질문이 4번 있었잖아요. 자, 3번에서는 별의 탄생에 대해서 사실은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별의 탄생에 대해서 자 한번 보시고 답 한번 올려보세요. 나머지 두 분도 올려요? 안 올리는 거요? 자 4번 본인이 한 거 한번 올려보세요. 네. 왜 3명만 계속 올려요? 빨리 2명 올리라고요. 예언이 빨리 올려요. 민호야. 예언이 민호. 자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을 찾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표를 보면은 좀 거기 부분 찾아볼게요. 자, Birth of Star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태양의 그 탄생을 표시한다 했잖아요. 예, 이 문장 읽어보시면 밀도하고 온도를 강하게 해서 결국 핵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시작이다 그랬다고요. 이 말에 들어가는 게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그죠? Nuclear reaction이 있다. 자리만 바꿔놨잖아요. Resulting from high end density. 죄송해요. heat and density 딱 나왔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결과적으로 오는 이랑 얘는 뭐예요?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작한다. 똑같죠? 네. 그래서 이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좀 그 부분을 찾아서 하면 되는 면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collision이라는 단어는 지금 어디에 있었죠? 아까 이제 그 충돌이 있었잖아요. 이거 정답이 crash죠. 네, 충돌이니까 C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인데요. 이제 주계열을 더 설명하는 거야. 주계열은 주계열성은 exhibit a state of relative stability 안정적이다. 그래서 characterized by hydrogen core fusion. 그래서 이 핵 그 수소의
핵융합에 의해서 특징이 되어 있으며 왜냐하면 얘네들은 divergent temperatures예요. divergent가 뭐랬어요? 아까 서로 다르다는 뜻이죠. 다른 곳으로 가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그런 온도가 있는데 이 핵이랑 photosphere 다시 말하면 표면. 그러니까 이 핵이랑 이 핵심이랑 그 겉에 가장 밖에 표면의 온도가 차이가 다르지. 안에는 엄청 뜨거울 거고 밖에는 좀 식어서 차가울 거라고요. 그럼 energy is transported outward죠. 그래서 그러니까 열이 밖으로 가려는 게 성질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열이 이제 밖으로 가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에너지가 밖으로 이동을 하고 그럼 안쪽에서 보시면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transfer 뭔가 이동을 하는데 에너지 이동이 accomplished through convection 대류가 일어난다. 그래서 얘가 밖으로 가려는 성질도 있지만 또 차가운 거는 내려오려는 성질이 있잖아요. 이게 대류잖아요. 이게 도는 거. 그래서 컨벡션이 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에너지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바로 그곳에서 hot plasma인데요. 플라즈마가 이제 중성 상태일 거야 아마. 그대로 그냥 해석하셔도 뜨거운 플라즈마가 올라가고 차가운 애가 내려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sinks under conditions that steep temperature gradient. 그래서 온도 차이가 나는 게 그레디언트라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온도가 변화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온도의 변화 차이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게 움직임이다. 플라즈마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한다. Once the energy reaches the photosphere. 그래서 에너지가 밖에 도착을 했을 때는 그것은 바로 방출, 그러니까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밖으로 나가고 에너지가 이제 밖으로 나가고 as this nuclear fusion 그러니까 이러한 핵 융합이 radiate 뭔가 이제 방출을 하는데 energy into the universe. 그래서 에너지는 계속 방출을 하면서도 이 별은 simultaneously contracting 계속 수축을 하는데 exemplifying a celestial tug of war.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막 줄다리기 같은 쟁탈전 같은 건데 that generates increase in core temperature within the star. 수축이 되면 뭔가 물질이 모이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핵에서는 온도가 자꾸 올라가고 밖에서는 온도가 지금 나가고 있고 열이 에너지가 나가고 있고 이 두 개가 팽팽하게 하나는 수축하려고 가고 있고 에너지가 밖으로 가니까 퍼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서로 쟁탈전을 벌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계속되는 그 싸움이 뭐라고요? 아까 전에 forces of gas pressure flowing out 밖으로 자꾸 나가려는 에너지와 gravity pulling in이요. 그래서 안으로 가려는 그 중력의 힘이 수축하려는 그 중력의 힘이 사이의 그 싸움은 계속됩니다. 계속 그 수십억 년 동안 계속되고요. 주기할 때는 계속 그러는 거죠. 그래서 main sequence star 같은 경우에는 바로 비슷한 힘이 특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싸우려면 한쪽이 너무 크면 싸움이 안 돼. 그지? 비슷비슷해야 싸움을 하지. 그러니까 pressure, 압력이라든지 그 압력의 힘, 그 다음에 gravity 힘,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힘이 비슷한 힘이어야 가능하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하이드로스틱, 아까 뭐였죠? 역학관계? 잠깐만요. 표현이 단어가 어려워서 하이드로, 유체 역학적인 하이드로가 이제 흐르는 물 같은 거니까 하이드로스타틱, 유체 역학적인 어떤 균형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상태로 계속 가요. 그러다가 어떤 힘이 사라지면 이제 균형은 없으니까 이제 끝나는 거죠. 그 별은. 자, 그리고 the length of time a star remains in main sequence. 주기열 단계에 있는 그 시간의 길이가 바로 결국에는 한쪽이 져야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이드로젠 퓨얼인데요. 아까 전에 수소가 헬륨으로 계속 융합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하이드로젠이 떨어지면 그래서 하이드로젠이 바로 핵 안에 계속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녹아 들어가는 그 능력과 그 능력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게 떨어지면 끝나는 거다. 그래서 그 방출하는 어떤 그 비율, 속도, 표면에서 얼마나 많이 방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수소는 얼마나 융합이 되고 있냐. 그 능력에 의해서 결국 통제가 된다. 결국 결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별로서는 이 통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에너지가 바로 그 핵에서 반응하는 그러니까 이제 수소가 헬륨 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발생하는 에너지가 똑같아야 됩니다. 같은 얘기 하네요. 그래서 똑같거나
아니면 그 표면에서 있는 그 복사 에너지 있잖아요. 밖으로 가려는 거. 그거보다 더 커야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그 수소가 다 떨어지면 이제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버티려면 적어도 같거나 얘보다 커야 버틸 수 있어요. 얘가 나가는 힘보다는. 그래서 이게 주기열 단계였고요. 여러분 그 6번에도 보시면요. 4번 단계에 따르면 그 주기열 단계에 있는 별들은 어떤 상태를 엑스랩에 보여주느냐. 그래서 유체 역학적인 평형 쪽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것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왜 그럴까요? 평형이 왜 있을까요?예요. 그러면 자, 답 올려보세요. 네. 네. 자, 보시면 두 개의 힘이 들어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outward forces of gas pressure is similar to flow of 딱 1번이네. 그지? 그래서 밖으로 가려는 가스의 outward force랑 그다음에 잡아당기는 힘 A번이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예요. 자, 그 다음 단계는 all the massive stars have more available energy at their disposal than smaller stars. 그러면 이제 한쪽이 말했듯이 이제 수소가 다 떨어지기 시작하면 말이지. 질량이 큰 별들이 질량이 작은 별들보다 더 이용 가능한 에너지가 많게 느껴지죠. 질량이 아무래도 크면. 그래서 at disposal 하면은 at their disposal 하면 자기 맘대로 버릴 수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얘기예요. 갖고 있는 에너지가 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럴지라도 질량은 많아도 근데 질량이 많다 보니까 뭔가 에너지가 많아 보이잖아요. 아무래도 등치가 큰 애가 힘 커 보이잖아요. They do not necessarily last longer. 하지만 더 오래 가는 건 아니에요. 자, 왜 그럴까? The stellar objects with masses less than 0.5 times that of the sun. 우리 태양을 중심으로 했을 때 태양도 보면은 아주 큰 애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까 봤을 때. 근데 이제 태양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반절 정도 되는 그 미만이 되는 질량의 경우 가진 애가 있다. 그러면은 그 물체 안에서는 말이죠. 예를 들면 좀 작은 애, 큰 애는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메인 시퀀스 스테이지가 이것만 해도 수조가 될 수도 있대요. 이 단계가. 수조년. 그럼 진짜 오래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데 오래가 얘가. 작고 강해. 근데 이제 그런 애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또 반대로 태양보다 그 태양의 크기에 조금 비슷한 애, 그 별 같은 경우는 더 빨리 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질량에 상관은 없다는 거지. 아닐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고 상관이 없다는 건데 그 왜냐면요. 결국 오래 남는 것은 무엇에 따라 결정이 되느냐. The rate of energy exchange. 뭔가 에너지의 교환의 속도 때문인데요. Sometimes greater than that of smaller star. 그러니까 빨리빨리 뭔가 에너지가 돌아가면 빨리빨리 하면 이제 순환이 빠르면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거니까 에너지 순환이 좀 빠르면 그 속도가 더 클 때가 있기 때문이다. 작은 별보다. 그러니까 작은 별은 뭔가 에너지가 빨리빨리 순환이 안 돼서 에너지가 뭔가 빨리 방출이 안 되면은 잘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도 차이 때문인데 예를 들면 primary importance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는데 opacity가 불투명이었잖아요. 막 뿌연 거. 근데 이제 gaseous material, 그러니까 가스 물질이 있는데 radiation must traverse요. 그러니까 복사열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거쳐야 되는 어떤 물질이 되게 뿌여가지고 되게 불투명하면 그 불투명성이 되게 중요하대요. 왜 그러냐면 더 transparent 하면은 투명한 거잖아요. 이거 반대말로. 투명하면은 깨끗해서 막 다 보이면 이 가스 안에서 그 표면 근처가 더 투명할수록 열이 잘 나가는 거야. 투명하니까 막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the greater the efficiency of radiation. 그 복사 에너지 열이 나가는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열이 다 빠져버려. So when the hydrogen available in the core is extinguished. 그래서 하이드로전 그 안에 있는 핵에서 이용 가능한 하이드로전이 다 소멸될 때 바로 그 수축이라는 것이 온도를 더 높게 해주는데 바로 헬륨을 이제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죽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얘기 뭐였냐면은 질량하고 상관없이 작은 애가 오래 갈 수도 있는 거다. 왜냐면 그 표면 주변에 있는
그런 기체들의 투명도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얘기가 끝났고, 이제는 진짜 산소, 그 수소가 다 소멸했어. 이제 없어. 탈 게 없어. 융합될 게 없어.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수축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에는 다 헬륨이 됐잖아요. 근데 다 헬륨이 됐어, 이제. 근데 헬륨이 이제 탄소가 돼. 탄소로 바꾸는 게 또 생기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밖에 있는 그 껍데기가,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껍데기가 더 커져요. 점점 커지고, 이 변화는 말이죠. nuclear capacity. 어떤 핵의 어떤 능력인데, 그 능력이 변한 건데, signals the beginning of the red giant. 이때부터 이제, 주기열은 끝나고, 제가 죽을 준비를 하는 거여서, 적색 거성이 돼요. 단계로 가야 좀 커져. 그리고 스텔러 에볼루션에서는 적색 거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따라서 일어나는 점차적으로 이제 식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가스층이 점점 커져. 그러면은 더 밝아지죠. 우리 불꽃도 보면 정말 뜨거운 불은 파란색을 띠잖아요. 그보다 조금 덜한 게 오히려 빨간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조금 식어가는 거다. 그럼 이제 적색 거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깥쪽에는 가스도 점점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밝기는 더 밝아지긴 해요. 그리고 그 천체의 어떤 부분에서 더 크고 빨간색을 이룬다. 적색 거성의 얘기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7번 보시면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적색 거성과 그 주계열의 단계에 있는 젊은 스타와의 구별하는 것은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능력일까요? 예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적색 거성과의 차이. 그분이 딱 나오는데. 자, 다 몰려보세요. 딱 그분이 나온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갈리네요. 여기서 갈려. 네, 또 올려보세요. 올려봐. 옆에 있잖아, 옆에 봐봐. 옆에 나와 있어. 예언이 이렇게 조용하지? 얀예언이가 오늘? 응? 예언이 잘하는데 왜 답을 안 올릴까? 옆에 보시면 여기 보면 이 부분을 보시면 되잖아요. Signals the beginning of the red giant stage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표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표시는 그 앞부분을 읽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에 뭐냐면 그러니까 핵 융합의 능력에 변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그 말이잖아요. 뭐예요? 그러니까 하이드로전이 이용 가능할 때 간 것이 이제 끝났어. 소멸했어. 그러면은 그 수축이 온도를 더 높게 하고 그럼 이제 헬륨이 카본 단계로 넘어갈 정도로 온도가 올라가면 밖에 있는 쉘이 점점 확장을 해. 에너지를 점점 커진단 말이야. 이 부분을 넣으면 되거든. 바로 이것이 signals the beginning of the red giant니까. 그럼 이 부분이 들어간 게 뭐냐면은 이거 아니잖아. 하이드로전 헬륨은 그러면 아직도 주계열 단계고 그래서 core temperatures of 5 million degree. 그러면 여기가 직접적인 여기 내용이 아니잖아. 이거잖아. 헬륨이 카본 되는 거잖아. 여기 나와 있잖아. 이제 헬륨이 카본 돼야 돼. 이게 그나마 이거고. 그 다음에 radiate energy away from the outer surface. 그래서 뭔가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낸다. 이 부분이 딱 이 내용이 있잖아. 이 나머지는 그냥 여기저기서 가져온 거고. 그죠? 그래서 요 딱 이 시점. 이게 바로 차이야. 그러니까 이제 주계열성은 수소가 헬륨으로. 그래서 헬륨이 카본 되는 그때부터가 이제 그 거성이에요. 적색 거성. 자, 그리고 6번째 보시면 Red Giant Phase 이 단계가요. 상징화하는데요. 뭐냐면 the final 10% of the stellar lifespan이요. 그러니까 끝에 10년간, 100년으로 쳤을 때
10년간 이제 돌아가실 준비를 하는 그 10년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계를 주로 긴 기간이었고, the masses of these giant stars range from just under that of the sun. 질량을 보시면 이제 적색 거상의 경우에는 이제 태양 기준으로, 우리 태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 태양보다 조금 바로 아래인 질량도 있고, 그 다음에 10 times 10배일 수도 있고, 엄청 커진 상태죠. 그리고 red giants of low to middle masses요. 이때도 질량은 여기서 나눠요, 이거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사진에서는 처음부터 나눴잖아요. 근데 이제 질량을 나눠서, 여기서부터 질량이 그 low에서 middle 정도까지는 exhaust most of their energy rapidly. 그래서 에너지를 빨리 좀 소멸시켜가지고 lose their outer shell. 바깥쪽에 있는 쉘들이 이제 쉘들이 떨어져 나가요. 다 바깥쪽에 있는 껍질이 떨어져 나가고, 왜냐면 에너지의 pulsation인데요. pulsation이 아까 펄스 맥박이 튄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진동이, 그러니까 에너지 이렇게 탁탁 진동이 일어나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고요. These stars will inevitably collapse. 그래서 붕괴를 해요. 붕괴를 해가지고 다 깨져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남느냐면은 나머지가 남는데 end point of all, 이제 끝이에요. 마지막 단계까지 되는데, 여기 중요한 거 뭐냐면은 이때 but이 여러분 제외하고 뜻인 거 아시죠? 그러나가 아니고 이것을 제외하고 except죠. except. 그래서 가장 질량이 큰 별 빼고 이제 끝이에요. 죽음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왜냐면 질량을 나눈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얘 말은 중간에서 그 이하인 정도 애들만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가장 큰 애는 빼고요. 사실상 얘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얘네들이 바로 백색 외성인데 드라프걸의 난장이잖아요. 조그매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백색 외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these remaining planet size, 이제 행성 크기가 됐어요. 조그맣게. 그래서 행성 크기가 된 celestial body는 극단적으로 컴팩트,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컴팩트한다는 게 조밀한 거잖아요. 조그만 공간에 타닥타닥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질량은 굉장히 높은데 부피는 진짜 작은 거다 지금. 밀도가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행성 크기에 비해서는 지금 행성 크기잖아요. 예, 지구의 어떤 밀도보다 20만 배 더 사실 질량이 엄청 몰려 있대요. 그러니까 확 줄어든 상태예요. 그래서 its luminosity, 그것의 불빛은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서 이제 꺼지는 듯한 해서 죽어요. 이 말이에요. 식으면서. 그래서 이 가시광선을 내보내는 것을 그만할 때까지 이렇게 죽어서 이제 사망.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이 질량 큰 애들 남겨놨었잖아요. 그래서 질량이 많은 giant star 같은 경우에는 classified as red supergiant예요. 그래서 적색 초거성이 되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rather than collapsing to form white dwarf처럼 이렇게 없어져서 쪼그라들기보다는 these extremely rare예요. 그러니까 그 적색 초거성이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그래서 굉장히 rare한 그 셀러 바디는 이 적색 초거성은 슈퍼노바로 디스인테그레이트해요. 다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인테그레이트 통합을 하는 거니까 산산조각 나서 깨져버리는데요. 그 뭐냐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탁 퍼지는 거예요. death explosion이구나. 폭발이 일어나요. 막 터져가지고 커져요. 근데 resulting in the scattering of fundamental elements produced by nucleosynthesis. 그래서 핵 합성을에 만들어진 그 근본적인 물질, 그 태양의 별이 갖고 있던 물질들이 다 터져버려요. 그래서 그 핵에서 만들었던 모든 물질들이 다 터져버려가지고 슈퍼노비가 일어나게 되면은 주로 이 우주 속에 또 그 철의 요소를 많이 뿌려줘요. 그 말이요. 퍼졌으니까. 그래서 이게 또 다시 모여가지고 또 별의 요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 8번에 보시면요. 6번째 보시면 이 앞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이것 빼고는 해당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6번 해당하지 않는 거 고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을 두 개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그 조금 다르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자, 몇 번인지 한번 올려보세요. 네, 또 답이 갈리네요. 잘 읽어보셔야 돼요. 질량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잘못 이어놓은 게 있어요.
와이파이가 너무 끊겨요, 연이. 어떡하죠? 이거 지금 녹화하긴 했어요. 녹화하고 있어요, 연아. 다시 보셔야겠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왜 연이 왜 이렇게 말이 없나 했어요. 그 A번에 보면요. The disintegration of a giant star of high mass예요. 그럼 이게 지금 적색 초고성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이 굉장히 크네, 드물긴 하지만 얘가 disintegration 하잖아요. 그러면 깨지잖아요. 팍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loss of an outer shell of a giant star of a high mass.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질량이 큰 애가 바깥쪽에 쉘이 이 묘사는 어디 있는 건데 여기 있잖아. 하이 쉘이 깨지는 거 어디 있었어? 여기잖아. 아니 질량이 적은 애들 얘기잖아 이쪽에. 잘못 엮여놨잖아. B번이지. 지금 C라고 많이 하셨는데 B예요, B. 근데 C는 봐봐요. Increasing compactness of a star of low to middle mass. 그러니까 백색 외성 봐봐. 조밀하다니까? 야, 부피는 이만한데 질량이 엄청나. 그럼 밀도가 굉장히 높은 거잖아. 그럼 compactness 맞잖아. 백색 외성이. 그 다음에 D, diminishing the brightness of a star of, 그쵸. 그래서 빛이 사라져 조용조용 죽어요. 그러니까 B번이 잘못 연결했잖아요. 그 다음에 9번을 보시면 In the case of the sun, this stage is estimated to last a total of 10 billion years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100억 년 정도 돼요. 주계열이. 근데 딱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게 어디 들어가야 돼요? 태양이 어떤 stage, 단계에 있는지를 넣어야 되고 앞에 단계라는 말이 있어야죠. 그죠? 바로 주계열 단계야. 그 태양으로 치면 바로 이 단계에 있는 거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단계가 나왔던 게 어디에 있냐면 앞에 여기에 stage 있었죠. 이 단계야. 여기다 넣어야지. 이 단계에 있어. 태양이. 주계열 단계에 있어. 그래서 여기 뒤에 넣으셔야 되겠. 몇 번째예요? 첫 번째. first. yeah, first. 첫 번째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first. 자, 마지막에 보시면 먼저 주어진 걸 보세요. 여러분 딱 3개. 3개로 요약을 해야 돼요. 그럼 지금 단계가 있었으니까 먼저 우리가 주계열 단계 꼭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원시성 단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죽기 전에 뭐 적색거성이 나와야겠죠. 그럼 딱 3개네. 깔끔하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맨 처음에 Inception within the stellar nurseries to their eventual demise.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를 겪는다. 깔끔하네. 맨 처음에 인스트럭션이잖아요. 맨 처음에 끝났고 이제 마디가 3개 있어야 되는 건데 골라보시면 정답은 A, B, D예요. 그럼 어디에 해당하는지 볼게요. A, B, D인데요. A가 뭘까요? The longest stage of stellar evolution. 딱 주계열성 관계이죠. 그래서 바로 메인 시퀀스다. 그러면서 두 가지가 이렇게 밸런스를 이룬다. 그래서 주계열. 그 다음에 B는 stars are born from areas of dense matter, which generate their own energy over time. 그래서 바로 어떤 지역이냐, 조밀한 부분, 그러니까 모여있는 부분에서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원시성 단계를 얘기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죄송해요. A, B, D네요. A, B, D. 먼저 답을 보고 나머지 너무 국수적인 거 얘기해 볼게요. 자, D 보시면 stellar evolution ends either through internal collapse or high energy blast. 터지든지 수축하든지. 그래서 A, B, D가 다 그 단계고요. 여러분 지금 C는요. cooling and expanding of outer layers. 바로 그 바깥층이 뭔가 확장하거나 식어서 generate greater luminosity, red giant, 적색 외성의 빛 밝기가 밝아져. 너무 좀 좁죠. 큰 단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small stars outlive more massive 이런 말이 작은 애가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큰 애보다 더 오래 살아.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잘못된 정보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 근데 그렇다 해도 이유를 말하는데 얘가 지금 전체를 요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A, D, D예요. 네, 맞은 결사 한번 올려보실래요? 네, 잘하셨어요. 거의 8개네요, 평균. 역시 잘하시네요.
7.66이 나와요? 7.66? 계산을 하신 거야? ABD 중에? 네, 잘 푸셨고요. 여러분, 선생님이 과제를 찍어 올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찍어 올렸을 때, 찍어 올리신 분 기준으로 선생님이 틀린 부분을 봤어요. 그래서 먼저 그 부분, 질문하신 분 먼저 설명을 하고요. 우리 지난번에 테스트 3랑 그거 설명 못했었고, 4는 역시 이번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남은 시간 동안 일단은 올리신 분 기준으로 그 틀린 그 문항을 설명할게요. 그 이유 혹시 있으시면 딱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그건 찍어서 올릴게요. 근데 지난번에 문자로 주신 분이 없어서 더 설명 듣고 싶은 사람은 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뭐 할 거냐면 종이를 준비하진 않아도 되고 이 화면을 보고 다시 볼게요. 지난번에 3회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18번 같이 볼게요. 18번 이제 틀리신 분이 있어서 같이 풀어봅시다. 이런 풀었던 거고 자 이거 18번 보겠습니다. 자 18번 여러분 푸셨던 거잖아요. 이거 1분 드릴 테니까 1분 한 10초 드릴 테니까 다시 보세요. 기억나세요? 이거 한번 보시고 다 몰려보세요. 풀었던 거예요. 네, 다 몰려보시고요. 한 번 올리셨는데 나머지 올리셔보세요. 이 탭스도 책 사신 분 있잖아요. 이거 여 안에 있는 단어 다 외울 거거든요. 이거 단어책이 필요 없어요. 이게 되게 좋아서 정리되어 있는 해설지를 구입을 같이 하시면 좋고 이거 외우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책 이름이요. 민호야 지금 사게요. 민호야 이거 해커스 탭스잖아요. 이 난이도가 괜찮아요. 이거 선생님이 해봤을 때 탭스 수업도 해봤고 토플 수업도 하는데 해커스 이게 좀 좋더라고요. 선생님은. 이거 이제 해설지도 있고 문제집도 있어요. 근데 사시면 선생님이 관리는 해드릴게요. 근데 길게 잡으시고 지금 사면 민호가 지금 그리고 이제 다른 것도 영역도 안 풀었잖아요. 2개밖에 안 풀었으니까 뭐 문법도 있고 어휘도 있어요. 특히 문법 같은 경우는 오답을 제대로 해서 선생님한테 검사 받으셔야 돼요. 그 사신 분. 오, 잘하시네요. 자, 바로 구스타프 플레베르라는 사람이 was put on trial. 재판에 회부됐어요. 놓여졌어요. 근데 for immorality예요. moral 하면 도덕성이잖아요. 근데 비도덕성 때문에 이 사람은 도덕성이 없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바르 부인이라는 책 우리 추천도서에 있는 보바르 부인이라는 책 때문에 얘가 재판을 회부됐어요. 도덕성이 더럽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은 보바르 부인이에요. 엠마 보바르 부인인데 이 부인이 중산층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어디에 engage 참여하냐면요. 어덜터러스예요. 그럼 어덜터러스가 뭔지 아세요? 성애만 할 수 있는 건데 어덜터러스, 어덜트가 어른이잖아요. 어른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거 바람 피우는 거예요. 어덜터러스가 물란하게 하고 바람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 아줌마가. 그래서 자기가 이 여자가 이제 야망이 너무 있어가지고 막 사랑, 부, 사회적인 지위 뭐 이런 거를 너무 자기가 퀘스트 바래가지고 퀘스트 요구를 해가지고 이제 바람을 피운 거죠. 근데 이런 글을 쓰다니 그러면서 막 비난을 받은 거야. 비도덕적이라고. 근데 플레베르는 어퀴리드 근데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어퀴트 하면은 무죄 판결을 하다요. 무죄 판결을 받다. 얘는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누구 덕택에 그랬냐면 이제 단어를 알면 그죠 여러분 단어 걸어서 그 변호사인 변호사가 잘했어요. 마리 앤토닌 졸스가. 근데 그 졸스 세나즈가 결국에는 주장을 뭐라고 했냐면 말을 잘 포장을 했지. 왜 이런 글을 썼냐? 그랬더니 The novel actually warns of a dangerous immortality. 경고하려고 그러는 거다. 네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잘 포장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았어. 그래서 세널드가 또 변호사가 뭐라고 추가했냐면은 It merely exhibited the predicament face. 봐라. 뭘 보여준 거냐면은 predicament, 곤궁에 대해서, 곤궁에 대해서 지금 보여준 거다. 우리 엠마의 클래스 중상계층이 참 애매하지 않느냐. 이 힘든 점에 대해서 표현한 거다. Be obsessed with가 뭐에 어디에 거의 뭐라고 해야 돼? 집착하는 거. obsession 이 집착이잖아. 그러니까 집착하는 거야. 근데 이러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중산이니까 중산계층에 좀 올라가고 싶은 어떤 집착이 있잖아. 내려가기 싫고 어떻게 하면 저게 상위 계급이 될까라고 하는 완벽한 삶에 대해서 자기만의 판타지를 가지고 집착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다. 이걸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그 작품은 말이지. 그러니까 뭔가 비평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사회 문제지. 그렇게 하라고 했겠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니에요? 플레베르 마담 보베르에 대한 내용이 뭐니에요? 1번 The working class acclaim 아시는 분? acclaim 뜻이 뭐예요? acclaim? 동원아? acclaim 무슨 뜻이야? 막 환호하는 거야. 어서 와. 막 환호하는 거. 어서 와. 그러니까 출간되자마자 중산계층이 좋아했다. 이야 재밌다 이러면서 그거 없죠. It makes a statement about the dangers of uncontrolled ambition 이거죠. 통되지 않은 그런 야망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B죠. 그 다음에 C는 Senard got it banned. 이 사람이 금지한 건 아니죠. ban, 금지하겠다 아니고 변호사니까. 그 다음에 Flaubert wrote it. 그러니까 Flaubert, 이게 지금 불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발음이 안 나죠. 불어. Flaubert. So wrote it following the death of the woman named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죽은 여자 죽자마자 만들었다는 거.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으면은 사회 오늘 풀어오신 거 있잖아요. 그거 답을 올려드릴게요. 알겠죠? 그리고 단어는 있기 때문에 답은 올려드리고 지금 이제 좀 헷갈렸던 게 11, 12? 11, 12번 보시면 왜 흐름상 안 맞는 거 고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능이랑 탭스랑 공통점이 뭐냐면 그 지문의 완결성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흐름상 잘못된 거 고르는 것도 수능도 마찬가지지만 탭스도 그게 한 패러그래프가 뭐 필요 없는 거 빼야 되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자, 11번 볼게요. 자, 11번이랑 12번이랑 같이 볼 건데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풀어봤죠? 아, 이건 시험지가 지금 있을 거니 같이 볼게요. The golden age of the American film industry lasted from 1927 to the late 1950s with several cinematic milestones.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일이 일었다. 영화 쪽에서 영화에 획기적인 일들이 있었다. Having been achieved 해서요. 요게 써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그러면은 어떤 것만 해당이 없을까요? 몇 번이라 하셨어요?
다 올려봐요. 그러니까 이제 획기적인 일이 나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짧지만 얘가 완성도를 보여야 되거든요. 그럼 the first talking film, The Jazz Singer was released in 1929. 원래 무성 영화잖아요. 찰리 채플린 아무 소리 안 나잖아요. 근데 이제 목소리까지 나온 더빙 버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나왔다. 이거 획기적인 사건이죠. So ending era of the silent movie. 무성 영화가 끝났고, the film studios created several silent films after 1927, but this genre of a movie was eventually phased out. phased out. 단계에서 물러났다. 그러니까 이 스튜디오가 몇 가지 더 만들긴 했는데 그냥 밀려났다. C는 Snow White and the Seven Dwarfs became the first animated film when it was 만화가 나왔다. 그 다음에 2 years later saw the release of Gone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영화가 highest grossing, 총 그로스가 총이야. 가장 높은 총 수익이 제일 높은 영화다. grossing. 최대 다 모았을 때 수익이 다 총 많은 영화이다. 역사상. 바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대단하지 않아요? 인플레이션 그 가격 상승력을 했을 때 봤을 때는 최고다. 수익이. 근데 어느 것도 사실 관련이 없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 수익이 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록이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B 같은 경우에도 무성 영화가 이제 결국 나가버렸다. 이것도 맞을 것 같고 어떤 게 더 빠져야 돼요? 잠깐 다른 데 갔다 왔다는 느낌 삐잖아요. 그러니까 수능도 그래요. 그러니까 마일스톤들가 보면 얘한테 연결이 돼야 돼요. 첫 번째 문장 주어지는 거 있잖아요. 헷갈릴 때는 결정할 때는 얘에 따라서 각각 A, 얘에 따른 B 여기도 맞춰야 돼요. 맨 처음에. 서로 앞뒤가 뭔가 이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잠깐만, B번이 안 이어지죠. 그래서 B번이 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몇 개 더 만들었었거든? 근데 이제 잘렸어. 이거 얘기는 오히려 얘랑 안 맞아. 마이스톤랑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또 얘도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었고 얘도 획기적인 사건이었고 그래서 답이 B였죠. B예요. 자, 12번은 일단 끝에 좀 불러줘야겠네. 책 없으신 분은 바로 불러드릴게요, 이따가. The concept of the success story usually applies to disadvantaged people who achieved financial success through sheer determination. 첫 번째 문장은 성공 이야기의 개념이 보통은 applies,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disadvantaged people, 뭔가 불리한 사람들, 불운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지. 성공 이야기가 고생해서 성취하고 뭐냐면 sheer 이라네. sheer 순전히 완전한 그 결단력 때문에 굉장한 의지력 때문에 재정적인 성공을 했다. 이런 얘기는 되게 불운한 사람에게 적용이 되지. 성공 이야기. 이 사람이 정신력이 대단해. 이래서 그러니까 sheer determination 결정력만으로도 그런 이야기 성공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 그런데 the role of the luck 근데 말이지 그 행운의 역할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실 낮게 평가할 수 없는 거야. 바로 성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성공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얘는 지금 순수한 디터미네이션이었고 얘도 관련이 있다고. 왜냐면 그 반대 얘기야. 그것도 관련이 있는 거야. 근데 운도 무시 못하는 것 같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 근데 history is replete. replete가 뭐야? replete? 많은이야. 많은. 역사적으로 많아. 굉장히 풍부해. 얘가 되게 많아. replete. 많아. 얘가 많은데 말이지. Of those who lacking good fortune. 있잖아. 되게 행운이 부족해. 행운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그 remained mire인데요. 그러면 mire가 원래 시궁창이야. 진흙탕. 보통 진흙탕이 뭐야? 그 운이 안 좋은 사람이 진흙탕에 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mired 그러니까 진흙탕에서 헤어나지 못해. 계속 진흙탕에 있어. 왜 in poverty, despite their determination. 그 맞는 말이지. B도 보면은 결단력이 있으면 뭐하냐. 운이 안 따라주면은 진흙탕에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A하고 B가 이어지죠. 그리고 faith in bright future 그리고 미래에 대한 밝은 그 믿음이 부족해. 믿음이 faith. 그럼 얘는 뭐냐면 럭이 아니고 자기 determination이야. 그 determination이
적어. when impoverished, 가난한 사람 사이에서 믿음이 적어.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말이지 perceive far less of a chance, 가능성을 낮게 보는 사람들이지. 왜 다른 사람보다 뭐 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스탠딩을 더 진보하기 위해서 뭔가 그 가능성을 낮게 봐. 그래서 믿음이 없지. 그 자기가 결단력도 없는 사람 얘기야. 지금 이게 뭐냐면 결단력이 있어도 성공을 못하는 애 얘기거든. 운 얘기가 있어야 하잖아. 행운 얘기가. luck. 그죠? 근데 뒤에 보시면 따라서 그 대부분의 일용 노동자직들 보면은 can attest, 이 사람이 증명할 수 있듯이 attest, 증명하듯이 mix of providence, 자 providence가 뭐냐고, providence와 determination에 같이 섞여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공을 하는데 indispensable, 필수 불가결해. 필수 불가결하다는 건 무슨 소리야? 필수 불가결해. indispensable. 필수 불가결하다는 거는 민호야 무슨 말이야? 필요하다는 거야? 필요 없다는 거야? 김민호? 필수 불가결하다는 말은 필요하다는 거야? 필요 없다는 거야? 어렵지 우리말도. 헷갈려. 필수 불가결하다는 게 뭐야? 내가 한자를 풀어볼게. 너무너무 필수여서 불가결. 불가해. 결. 니네 결석할 때 결이야. 안 왔을 때 결석생이잖아. 뭔가 결혼이 생기거나 안 오면 안 오는 게 불가해. 알겠어? 그래서 너무 필수적이어서 빠지면 안 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필수란 거야. 알겠지? 그래서 indispensable, 꼭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은 대부분의 일용직 노동자들은 증명할 수 있듯이 이 사람 봐봐. 그러듯이 providence와 determination이 같이 섞여야 성공할 때는 필수하다 이거야. 그러면 providence가 뭐야? 아시는 분, providence. 서희 알 것 같은데. providence 무슨 뜻일까, 최서희? 아, 나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 내가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 잠깐만. 이거 얘기하는 거지? 지금 프라빈스. 이건 지역이고. 프라비던스가 뭐냐면은 그 신의 말씀. 신이 주신 말씀이야. 신의 예언. 형노가 너는 성공할지니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의 말씀이 행운이지. 행운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야. 이 말이. 그러니까 일관되게 지금 행운이랑 자기 결단력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신이 도와주셨다 그러잖아. 신의 한 수, 아니 신의 한 수라는가? 그래서 신이 도와줬다. 내가 노력을 해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 안 돼. 근데 뭔가 또 다른 힘으로 도와줬다는 걸 프라비던스라고 표현했어. 그래서 럭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신의 계시, 신의 어떤 예언 이런 뜻이에요. 프라비던스. 그러니까 지금 D번은 맞는 거지 하나같이. 근데 C는 결단력도 없는 케이스야. 그러니까 정답은 C였습니다. 하나 더 할게요. 자, 그리고 23번 볼게요. 자, 23번에 보시면 요거요. 자, 답을 말해보세요. By the end of the World War II, trepidation이 뭐냐면은 그 had increased, 공포예요. 공포란 뜻이야. 공포, 막 두려움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쯤에 trepidation이 공포가 일어났는데요. 어떤 공포감이 일어났냐면은 regarding the potential harm of Soviet Russia's political intentions to American interests예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굉장히 공포에 떨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냉전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력하게 떠오른 게 소련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데올로기가 이제 대두되면서 공통의 적인 그 독일이 없어지고 이제는 이제 판도가 어떻게 가냐면은 두 강력한 나라인 그 민주주의적인 자본주의적인 미국과 그다음에 공산주의를 부르짖는 소련과의 관계 대립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러시아가
해를 주지 않을까? 어디에 대해서? 미국의 이익에 대해서. 그래서 러시아를 경계하게 되는데요. As a result, American launch. 그래서 뭔가 실시를 하냐면은 새로 시작을 하는데 decode Soviet intelligence message예요. 인텔리전스 메시지가 약간 무슨 첩보 메시지? 인텔리전스니까 지능이니까 얘들이 머리를 굴리는 거니까 무슨 소비에트 러시아의 첩보단의 그 메시지를 디코드 암호를 풀려고 프로그램을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련의 암호를 풀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무엇을 이끌었냐면은 러시아가 정말 미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는 증거가 된 거예요. 암호를 어떻게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우리의 핵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알려고 하는구나. 왜냐면 이제 종전이 어떻게 됐나요? 일본에다가 핵포탄을 터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고 하는 거다, 러시아가. 그걸 알아낸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심이 되는 스파이들이 발견된 거예요. 걔네들이 이 부부예요. 보면 이게 이제 성이 똑같잖아요. 커플이고 유대인 커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뉴욕에 살고 있었고, 근데 그 에펠이라는 그 사람이 관여를 했어요. 그 스파이 행동에. 근데 그 스파이 행동이 굉장히 미미했거든요, 밝혀진 건. 그런데 리설이 여러분, 리설이 뭔지 알아요? 리설. 리설. 아시는 분? 리설.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심각하게 죽을 정도로인데, 그러니까 사형이에요. 리서. 그러니까 이제 그 사형은 너무 사실 심한, 너무 미비해가지고 죽일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severe reprisal 하면 보복이에요. reprisal, 보복. 그래서 너무 심한 보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여요. 그래서 그냥 두 명을 그냥 espionage 하면은 espionage 뭐죠? 첩본? 스파이 행동하는 게 espionage예요. 그리고 처형당했어요. execute. 그러면 여기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니에요? 몇 번일까요? 번호 올려보세요. A번에 보면은 Jewish Americans were sympathetic towards to affect Russia. sympathetic은 그러니까 공감을 한다는 거죠. 동정하거나 공감하는 건데 그 Jewish American들은 소비에트 러시아에 공감을 했다. 근데 이 부부 얘기도 아니고 주이스 아메리칸들이 그런 적 어떻게 알아? 유대인들이 다 그랬어? 그 다음에 F.L. Rosenberg's death sentence was unwarranted인데 워런트가 원래 이렇게 보증하는 거잖아요. 이 동사가 원래 뭐냐면 타당하게 만들다예요. 타당하다. 근데 타당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B번인 거야. The U.S. military prevented Russians from receiving information. 되게 군대가 뭐 못하게 한 건 아니고 러시아에게 못하게 어떻게? 아, 정보를 못 받게? 그런데 였고 Russia never found out about the United nuclear weapon. 이것에 대해서 절대 이것도 정보가 없죠. 알아내려고 했다는 건 알지는 정답 B였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일단 그 이 교재를 기본적으로 사신 분들은 선생님이 토요일 날 내신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 수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공지는 뭐냐면 책 사신 분 기준으로 6시부터 선생님이 관리를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흥독이나 서희 같은 경우는 서희는 6시에 오시면 좋을 것 같고 형독이도 이 시간이 되시면 오거나 정규 때 선생님이 바빠서 아마 관리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정해놓고 교재 관리로 하는 시간을 할 거예요. 그 이후 시간은 괜찮으니까 형독이 만약 6시 안 되면 그 이후라도 오셔서 관리를 좀 받으셔야 돼요. 교재 끝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분들 책 있으신 분 빼고 나머지 분들 답을 불러줄 테니까 채점 마저 하시고 선생님 번호가 010-2673-36잖아요. 그래서 이 번호로 설명 원하시면은 설명 올려드릴 거예요. 설명이 잘 하시는 분이 지금 못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못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 다 올렸으니까 단어 보면 다 이해가 된다는 상관없는데 너무 이 문제가 이해가 안 가다 그러면은 번호 보내주시면 선생님이 올릴게요. 찍어서. 자, 그러면 나머지 분들 답을 불러줄게요. 지금 형록이랑 서희는 답이 있으니까 채점을 하셨으면 상관이 없겠고요.
답을 불러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3시 이후에 수업은 못해요. 내신 회의가 있어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혹시 이제 그 한석쌤 거 문법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영상으로 올리실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이후의 것은 또 5시 선생님 거 모의고사도 오늘 수요일 했던 거 영상 올렸거든요. 그래서 푸시고 채점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혹시 채점하신 분은 나가셔도 괜찮고요. 안 하신 분은 불러드릴게요. 그러면 3시 이후 수업은 다 영상으로 올라온 거죠? 네, 영상 클래스에. 올라가야 돼요. 왜냐면 지금 내신 들어가서 우리가 회가 되게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죄송하고요. 그 영상을 선생님 이미 올렸어요. 고이 거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올려야 된, 이거는 어차피 못 들은 애들만 올리면 되는 거고, 3시 6거는 올리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한 선생님 지금 올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올리실 건지, 그러니까 오늘 내로 올라갈 거예요. 알겠죠? 오늘 수고하셨고요. 자, 지금 채점해 드릴게요. 자, 독해는 네, 서희 잘 가. 다음 주에 보자. 안녕히 계세요. 안녕. 자, 우리 1번은 얘들아 정답이 A야. B는 보이라고 하고 D는 데이비드라고 할게. 자, 1번에 A고요. 2번은요, 보이고요. boy. 그리고 3번은 A이고요. 4번은 C예요. 자, 4번은 C고요. 그 다음에 5번은 A예요. 그리고 6번은 데이비드예요. 데이비드. 7번은 C. 자, 8번은 C고요. 9번은 데이비드고요. 데이비드. 10번은 A예요. 자, 11번은 보이고요. 아까 보이였죠? B였고요. 아까 12번은 C였고요. 13번은 데이비드고요. 데이비드. 자, 14번은 C였고요. 자, 15번은 C예요. 그리고 16번은 데이비드예요. 데이비드. 자, 17번은 boy. 자, 18번은 boy. 자, 19번에 또 boy. 20번은 C. 21번에 A. 22번은 boy. 자, 23번 boy. 24번 David. 25번 David. 26번 boy. 자, 26번 boy. 27번 C. 28번 boy. 29번 David. 자, 30번 David. 자, 31번은 boy. 32번 C. 33번 A. 자, 34번은 C. 35번에 David. 그래서 이게 지난번 거에 단어가 다 올라와 있어요. 한번 몇백 개 올라와 있어요. 단어를 보시고 단어를 넣어서 해석을 해보시면 거의 다 나오거든요. 단어가 되게 자세해요. 그걸 봐도 모르면 문자 주세요. 수고하셨어요. 고급지는 한 여름방학 때 봐요. 잘 가세요.